자, 이어서 우리 2회 문제 한번 같이 또 가볼게요. 자, 2회는 문제 역시 기기이기 때문에 4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 이제 문제 3과목의 전기기 41번 보시면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건선을요 분포권으로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뭘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역할이 있겠죠. 분포권으로 하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가 뭐야? 코일을 갖다 건선을 나눠서 감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고조파를 제거하고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찾게 되면 파형이 좋아진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포권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코일을 나눠서 감을 수 있기 때문에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되는 특징 하나고요. 그 다음에 L 값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고조파를 제거하고 파형을 개선시키는 효과까지 두 가지의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기기 쪽에서 우리 분포권 말고 단절권을 또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절권은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짧게 전절권을 위해서 짧게 감아줬기 때문에 코일 간격, 극간격이 간격이 짧아졌기 때문에 코일 간격이 동량을 감소시키고 권선을 절약시키고요. 고조파를 제거하고 파형을 개선시키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건 뭡니까? 물어보면 전집이라고 해가지고 전절권과 집중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한번 가볼게요. 자, 42번은요. 부하 전류가 2배로 증가했을 때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1회 때도 했던 거죠. 우리 동선을 갖다가 PC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동선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I제곱에 R이 되겠지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전류값에 의해서 동선이 변한다라는 거죠. 근데 전류에 의해서 변하는데 그냥 변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제곱만큼에 비례해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부하 전류가 2배 됐으니까 2의 제곱만큼 비례해서 동선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4배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43번 문제는 약간 조금 우리 위상특성 곡선 얘기 같기도 한데 위상특성 곡선하고 좀 다른 얘기가 차원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어요. 동기전동기에서 출력이 100%일 때, 즉 역률이 1이 되도록 계좌 전류를 조정한 다음에 공급 전압 및 계좌 전류 IF를 일정하게 하고요. 원래 이제 계좌 전류를 조정해서 역률을 조정하는 건데 계좌 전류를 일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전부하 이하에서 거기다 비추셔야 돼. 전부하 이하에서 운전을 했을 때 동기전동기의 역률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하 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어떻게 된 거냐? 부하가 전부하에서 이하가 됐기 때문에 부하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 부하는 L부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L 값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C 값은 증가되겠죠.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감소하면 L이 감소하고 C 값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역률은 당연히 C에 의해서 앞서게 되겠죠. 그래서 역률은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보기 중에 역률이 앞선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률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당연히 부하각, 역률각은요. 위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100% 역률이 1이 된 상태에서 그 부하가 감소했을 때 역률각이 변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즉 전압전류의 위상차가 없는 동위상 상태 0도가 됐을 때 코사인은 1이 100%가 되는데 지금 역률각이 변했다는 얘기는 부하가 감소됐다는 얘기는 역률각이 변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의 조건을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역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었는데 부하가 감소되면서 이 1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역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이 가장 이상적인 조건인데 1보다 좋아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번은 아예 틀렸고요. 3번하고 4번 중에 찾으면 3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3번에 3번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44번 같이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은
유도기전력의 크기가 서로 같은 A, B 도대의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한대요.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 이제 시험에 또 나왔는데 아주 잘 나오는 파트가 된다고 그랬죠. A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위상이 B보다 앞선대요. 그러니까 A 발전기와 B 발전기가 있는데 두 개를 병렬운전하는데 A 발전기와 B 발전기의 위상이 앞서 있다는 얘기죠. 앞서고 뒤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위상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 위상 차이에서 우리는 무슨 전류가 흘러요? 그렇죠? 순환전류가 흐르죠. 그때의 순환전류를 우리는 유효순환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요. 고조파 무효순환전류가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순환전류라고 해야 되겠죠.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효순환전류는 크기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기전력의 크기의 차.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을 외우면 키, 위, 주, 고, 파, 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한번 써볼게요. 키위, 주고파. 그래서 요 키는 누구냐면 크기죠, 크기. 크기. 요걸 갖다 밑에 딱 붙여주면 크기. 위는 위상. 그 다음에 주는 주파수. 그 다음 파는 파형이고요. 그 다음 요 고는 봐봐요. 고가 영어로 고잖아. 그래서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상회전 방향이 일치할 것.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고,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기전력의 파형이 같고, 그 다음에 방향이 일치가 돼야 되더라. 이런 조건이 성립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4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45번 한번 가볼게요. 자, 45번은 직류발전기의 이제 그 계산문제 파트가 되겠는데 분권발전기의 극수가 4극이고요. 극수를 줬어요. 극수 P를 갖다가 4극 줬고요. 그 다음에 총도체수가 600이랍니다. Z가 되겠고, 회전수를 줬네요. 매분 600회전. 회전수는 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600rpm 줬고요.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을 줬어요. 기전력이 얼마냐면 220V를 주고 있습니다. 파권의 미술것이고요. 우리 쪼꼬파 2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권은 병렬의 수가 언제나 2개가 된다는 거죠. 중권은 병렬의 수와 극수가 모두 같고 파권은 2개다. 쪼꼬파 2.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속 파이를 물어봤는데 우리 공식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기전력. 직류발전기 유기기전력 공식은 A분의 P자 파이의 60분의 N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 파이 값 물어봤으니까 이항하면 파이 값은 어떻게 돼요? 자, PZN분의 2A에다가 60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갖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 자, 극수가 4극 줬고요. 도체수를 갖다가 600 줬고요. 회전수도 600을 주고 있습니다. 기전력은 얼마 줬습니까? 220V를 줬고요. 파권이니까 언제나 2개 쪼꼬파이, 그 다음에 60을 곱해주시면 되죠. 요거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면 대략 얼마 나오냐면요. 0.0183 웨버하고 나오겠네요. 자, 정답은 몇 번에 2번에 있네요. 2번.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46번 가겠습니다. 46번. 자, 46번 보니까 철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철손은 기본적으로요. 철손은 우리가 PI라고 해가지고 철손인데 철손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2가지가 들어가죠. 바로 누구하고 누굽니까? 히스테리 C손하고요. 그 다음에 와류손이 되겠죠. 맴돌이 전류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규소강판을 사용하죠. 이때 규소의 함유량이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4%를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4%. 와류손을 감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철심을 얇게 잘라서 붙여주면 되겠죠. 그걸 우리는 성층철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두께는 몇 밀리입니까? 0.35에서 0.5mm다. 요거까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철손에 지금 보면요. 틀린 거 물어봤는데 철손에 2번 보시면요. 풍손과 와류손 및 저항손이 있대요. 저항손은요. 동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손하고 동손은 절대적으로 나눠지는 거죠. 같은 한 라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선이 위 칸에 오면 동선은 아래쪽으로 오는 거예요. 무조건. 예,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약간 상대적인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틀린 거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정류회로에 부하전압이 50V고요. 맥동률이 3%예요. 교류분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맥동률은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꿨을 때 그 직류분 안에 교류분이 얼마 정도가 포함되어 있느냐를 따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정류라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꿨을 때 순수한 직류만 존재할 때 가장 최상의 조건인데 그 교류를 직류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직류분 안에 교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맥동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 교류분의 전압을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숫자 2개 주어진 거를 2개 그냥 곱하면 답입니다. 직류분의 전압 에다가 맥동률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그 교류를 직류로 바꿨을 때 직류분 안에 몇 %가 함유되어 있느냐, 얼마의 전압이 포함되어 있느냐, 교류분이 그걸 따지는 겁니다. 자, 이제 가끔은 이 직류분의 전압을 우리가 이제 부하전압이라고 출제할 수도 있어요. 출제자가. 근데 어쨌든 우리 직류분의 전압이나 부하전압이 같은 거겠죠? 왜? 부하 자체가 직류니까 교류를 입력값을 직류로 출력값으로 변환해서 부하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우리 핸드폰 충전기를 생각하시면 돼. 우리 실제 220V를 콘센트 전열기에 딱 꽂아가지고요. 실제 교류 정류를 시켜가지고 직류로 충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핸드폰 자체가 이제 직류부하니까. 그래서 직류분의 전압이 부하전압이다.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하전압을 갖다가 50V 줬고요. 맥동률이 3%니까 0.03이야. 그래서 50V 안에는 교류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1.5V 정도의 전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나오면요 그냥 곱하면 답이야. 9구단이야 9구단. 그죠?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제 출제가 됐는데 삼상 수은정류기가 나왔고요. 부하전류가 직류전류가 되겠죠. 부하전류가 50A가 되는 한극, 양극의 전류의 시료값을 하는데 이 시료값은요 교류의 시료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상 수은정류기에서요. 삼상 수은정류기에서 원래 전압비가 중요한데 전류비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ID분의 I는 로또 N분의 1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전류비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D자가 들어가 있는 건 직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분자에 보면 D자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누구냐면 교류 전류입니다. 그래서 직류분의 교류, 요걸 갖다 우리 전류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M은 누구냐면 상수예요, 상수. 단상, 삼상, 육상 할 때 그 상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본 게 교류의 시료값을 물어봤잖아요.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거. 그러면 자, 요렇게 대각 곱하기 들어가면 I는 루트 N분의 ID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몇 상이냐면 3상이니까 루트 3분의 직류전류 얼마 줬냐면요. 50A 줬어요. 그래서 요거 눌러주게 되면 약 29A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9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49번. 자, 우리 49번 문제는요. 저항부하를 갖는 정류회로에서 직류분의 전압이 200V고요. 자, 써볼게요. 직류분의 전압 ED가 되겠죠. 200V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에 가해지는 첨두 역전압의 크기 물어봤어요. 첨두 역전압은 우리 뭐냐면 PIV죠.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 전류가 역으로 넣었을 때 발생되는 전압의 크기. 아까 우리 1회 때도 나왔는데 연속적으로 2회 때 출제가 또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단상 반파냐 전파냐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요. 항상 기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단상 반파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다. 시험 문제로 물어본 것이다.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PIV는 단상반파일 때 얼마냐? 루트 2의 2가 되겠고요. 우리 이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ED는 얼마예요? 직류전압은 반파일 때는 0.45의 2가 돼요. 전파는 2배니까 0.9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E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0.45분의 2D가 되니까
자,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 0.45분의 2D가 얼마 줬어요? 200 줬거든요. 그래서 요거 눌러주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요. 444V 나오고요. 요거를 갖다가 교류의 시료값, 여기 갖다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루트 2에다가 444 하면 답이 되겠죠. 628V의 첨도 역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 2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50번 문제는 이제 그림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그림 문제는요, 몇 가지 없어요. 기계에서. 거의 그림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면 답으로 오시고 맞추시면 되는데, 자, 그림은 동기발전기 구동 개념도 2다. 그림에서 2를 발전기라고 한대요. 그럼 3번의 명칭으로 적합한 걸 물어봤죠. 여러분들 동기기는 전기자가 고정자고요. 계자가 회전자란 말이야. 그래서 계자의 직류전압을 인가해가지고 자속 파이를 갖다 발생하고요. 전기자에서 기전력을 얻어내는데, 우리가 실제 보면 그 2번이 발전기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 자속을 공급해서 기전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옆쪽에는 누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여자기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여자기고요. 4번이 전동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번은 모선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번은 모선, 송전선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은 발전기, 3번은 여자기, 4번은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구동 방식이 이제 그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해설해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기 옆에는 여자기가 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몇 번이냐면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2차 회로의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위상의 전압을 외부에서 가해줘가지고 전압을 외부에서 가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법이 누구냐? 2차 여자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 속도제어법 보면요. 유도기에서 농형과 권선형으로 쪼개지는데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에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주파수 제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수 변환법. 그 다음에 전압 제어, 예, 전압을 변화시켜가지고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선형 쪽에 들어가면 누가냐면 2차 저항법이 있고요. 좀 전에 답이었던 외부의 전압을 가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2차 여자법. 그 다음에 2대의 극수, 전동기의 극수를 이용한 속도를 제어하는 종속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눠서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형에는 누구 있다고요? 주파수 제어, 극수 변환법, 그 다음에 전압 제어 3가지. 권선형에는 누가 있다? 2차 저항법, 2차 여자법, 종속법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2번 문제는 1차 측을 Y결선에 했고요. 2차가 델타래요. 그때 위상차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아까 1회 때도 풀어드렸지만 30도가 답인데 없으면 150도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30도가 보이니까 그대로 정답 2번에 30도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거는 이제 델타 Y였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위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를 잡아드렸던 거야. 근데 지금은 Y 델타이기 때문에 30도가 되겠죠. 30도가. 근데 그 뿌라 마이너스의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수치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30도가 있으면 30도를 찍고 30도가 없으면 아까 1회처럼 문제에서 봤듯이 150도를 찍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3번. 자, 53번은 이상적인 변압기의 무브하에서 위상관계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1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어요. 자속과 여자전류, 자속에 의한 여자전류는 동상이다, 동이상이다,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답으로 좀 보시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설명해드리면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잘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답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2번은 뒤진다라고 해야 되고요. 자속은 전압에 비해서. 전류에 의한 자속이기 때문에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진다가 정답입니다. 지상분이 발생하니까요. L부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인가전압과 공급전압 얘기인데 크기는 같고요. 위상은 반대예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방향이. 그래서 180도 앞선다라고 해야 되고요. 4번은 우리가 이제 감극성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니까 반대가 아니라 동상이라고 해야 돼. 동상. 그런 얘기가 되는데 뭐 필요 없고 우리는 답만 하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5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 출력이 50kW를 줬고요. 우리 출력이 이제 P값이 되겠죠. P값. 뭐 P0라고 할까요? P0 출력이 얼마냐면 50kW입니다. 이 문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인데 한번 해볼게요. 4극에 220V, 60Hz 3상 유도 전동기가 슬립이 0.04랍니다. 자, 필요한 것만 좀 적어볼게요. 슬립이 0.04. 그 다음에 효율을 90%, 0.9를 줬죠. 자, 이때 운전하고 있을 때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1번 같은 거 이거 다 따져봐야 돼. 1번부터 4번까지. 자, 2차 효율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했잖아. 1-S 곱하기 100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 1 마이너스 슬립이 0.04니까 요거 곱하기 100 하면요. 96%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1번은 정답이고요. 두 번째 가봅니다. 두 번째 뭐 물어봤냐면 입력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효율이란 공식은 뭐예요?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니까 1차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입력에 대한 출력,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물어본 거는 요 입력값을 물어봤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1차 입력입니다. 그럼 1차 입력이 들어가면 사실은 여기에 출력은 최종 출력이 나오면 돼요. 근데 출력은 뭐 하나 50kW밖에 없으니까 자, 효율은 0.9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50kW니까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요. 55.56 kW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고요. 맞는 얘기고요. 자, 3번은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쪽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왜? 그냥 하나의 계산 문제가 아니고요. 1번, 2번, 3번, 4번이 그 공식이 다 달라요. 다 대입해서 풀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자, 회전제 입력 물어봤는데 우리 출력 공식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S의 P2라는 공식인데 요거 물어본 겁니다. 입력값. 그래서 P2는 1-S 분의 P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자, 그럼 1 슬립이 0.0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은 아까 50kW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52kW 나옵니다. 근데 얘는 딱 보니까 3번에 얼마 줬어? 47.9 나왔잖아요. 그럼 틀린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죠. 자, 4번 볼게요. 4번은 뭐 물어봤냐면 동선 물어봤어요. 회전자 동선, 2차 동선 얘기예요. 그러면 슬립에다가 2차 입력을 곱하면 돼요. 슬립 공식이 네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P2C는 S 곱하기 P2가 되겠더라. 그럼 0.04 슬립 값에다가 2차 입력이 52를 구했으니까 이거 갖다 넣으시면 돼요. 저희 누르면 2.08 나옵니다. 킬로와트. 그래서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밖에 없더라.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문제 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자, 55번 문제는요. 1차가 Y고요. 기존에 있던 스타일의 문제인데 1차가 Y 삼상변압기, 2차가 델타로 결선하고요. 1차의 성간전압이 3300V가 있을 때 무브아시 2차 성간전압을 물어봤네요. 전압비는 30대 1이라고 줬기 때문에 권수비가 30이 되겠네요. 2차분의 1차 권수비의 공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건데 Y결선이 될 거고요. 1차가 이렇게. 2차는 델타 결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권수비는 얼마입니까? 예, 30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전압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차 측이 될 것이고 여기는 2차 측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갖다 수식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 그냥 수식 공식을 하기보다는 숫자를 그냥 넣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숫자를 이제 넣기 전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델압 와 류라는 공식을 좀 사자성어를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델타에서는 전압이 같다는 얘기예요. 델타에서는 전압이 같고 Y결선에서는 전류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는 델압와 류로 암기를 해주시고요. 델타에서 전압이 같다는 얘기는 전류가 루스 3배 차이가 나는 거고요. Y에서 전류가 같다는 얘기는 전압이 루스 3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간전압의 크기
P가 3300V니까 여기 이제 상전압으로 바꾸면 얼마예요? 즉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성간전압의 크기가 궁금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3300을 얼마로 나눠? Y결선에서는 전압이 루트 3배 차이가 나니까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기럭지가 길어. 루트 3배만큼 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상전압은 성간전압보다 짧기 때문에 루트 3을 나눠줘야 됩니다. 짧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3분의 3300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요거를 갖다 다시 상으로 바꾸는데 권수비 공식이 있단 말이야. 권수비 공식은 뭐야? V2분의 V1 전압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전류비만 반대가 되겠습니다. 1분의 2. 그래서 전압비는 2차분의 1차, 전류비는 1차분의 2차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압비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V2 값 2차로 넘겨줘야 되는 거야. 1차에서 2차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너는 1차에 있으면 안 돼. 2차를 지금 넘어왔단 말이야. 술자리 2차로 넘어왔으니까 너도 2차로 넘어와 있을게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2차로 넘깁니다. 그러면 2차로 넘기려면 1차 값을 갖다 권수비로 나눠줘야 돼. 무슨 얘기냐. V2 값은 V1 1차 값에다가 권수비 A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1차에서 2차로 넘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값은 얼마입니까? 루트 3A분의 3300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A는 이미 잡아놨어. 30대 1이니까 30입니다. 그럼 여기다 30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 델타 결선에서는 델압, 전압이 같다고 그랬죠.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으니까 동일하게 2차 측의 성간전압은 루트 3 곱하기 A분의 3300 잡아주시면 되는데 A 값이 30이라고 했으니까 A에다 30을 넣고 3300을 잡아주시면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얼마 나오냐면요. 63.5가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대라바류가 중요한 얘기니까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으로 가는데 56번 문제는 뭡니까? 간단한 문제가 나왔네요. 발전기,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전력과 반비례하는 것은 뭡니까? 기전력 공식이 있었잖아요. 아까 계산 문제 하나 풀어봤었는데 A분의 P자 파이 60분의 N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거는 반비례니까 반비례는 누굽니까? 기전력과 반비례, 기전력과 반비례, 위에는 다 비례, 밑에가 반비례. 60은 상수니까 날리고요. 병렬회로 쓰라고 하는 A가 반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병렬회로 쓴데 4번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문제 같이 한번 또 가볼게요. 57번 문제는 뭡니까? 일반적인 삼상 유도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 3번입니다. 정답은. 시간강에서는 답을 먼저 찾는데 농형은 권선형에 비해 구조가 견고하며 권선형에 비해 대형 전동기로 널리 사용한다는데 농형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용량입니다. 권선형이 대용량. 그래서 그게 이제 틀린 얘기인데 농형은 보통 이제 어디 쓰냐면 펌프 있잖아요. 물을 이제 퍼올리는 펌프로 이제 쓰는 거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상대적으로 용량이 좀 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농형이 권선형에 비해서 소형이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권선형은 농형에 비해서 용량이 좀 대용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8번 문제. 58번은 변압기의 보호장치의 주된 목적이 아닌 거. 변압기를 어떤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그 목적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전압의 불평행기선. 이거는 이제 보호장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무관하겠다. 2번, 3번, 4번은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인데 59번은 이쪽에 한번 가볼게요. 1회 문제가 조금 더 계산 문제가 까다로웠던 것으로 좀 판단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자, 5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59번 문제는 기계각이 극수가 P인 경우에 전기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 공식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전기각은요. 이 기하각이라고 하는데 그냥 기계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각. 에다가 2분의 P를 갖다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P값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극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계각은 어떤 한 바퀴 회전했을 때 각 360도를 의미한다 그러면 정기각은 기계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극수에 따라서 극수가 몇 극을 주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겠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거는 정기각을 물어본 게 아니라 기계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계각은 이항을 해줘야 되겠네요. 공식 자체. 그럼 기계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P분의 2 곱하기 정기각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P분의 2 곱하기 정기각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마지막 6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60번은 좀 해석이 좀 복잡하게 되는데 이렇게 안 푸시고 좀 쉬운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삼상권선이 유도전동기에 슬립을 5%, 전보와 슬립 5%, 2차 한상의 저항값이 0.5ohm이고요. 이 전동기 기동 토크를 전보와 토크와 같게 하려면 외부에서 2차에 삽입할 저항을 물어봤습니다. 요거 이제 2차 출력 정수 등가 저항 공식으로도 풀이가 되는데 이제 전동기가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새로운 저항값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걸 2차 출력 정수, 우리 등가 저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차 출력 정수 등가 저항은 2차 저항 R2에 대해서 S분의 1의 마이너스 2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한상의 저항값, 슬립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차 저항이 얼마냐면 2차 한상의 저항 0.5ohm을 줬고요. 슬립이 얼마냐면 5%예요. 그래서 0.05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눌러주면 이제 정답인데 얼마 나오냐면요. 이걸 계산하면 9.5ohm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약식으로 이제 풀이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풀면 더 쉽게 해결이 되니까요.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회 문제 풀이를 마무리 짓고, 역시 잠시 후에 마지막 2018년도 3회차 문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